자본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투자금별로 좀 투자할 만한 물건 종류가 좀 있을까요? 일단 5억 미만. 우선 5억 미만이 되면은 원베드, 투베드 푼도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싱글하우스는 땅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5억 미만으로는 저희가 사는 버겐 카운티 가까운 뉴욕에 가까운 곳은 조금 힘들고요. 5억에서 10억으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듀플렉스로 가시게 되고요. 네. 10억 이상이 됐을 때는 좀 작은 건물, 믹스드 유즈 그렇게 가능합니다. 대출이 됩니까? 저희 외국인도? 먼저 대출은요. 외국인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40%를 다운을 하시면은 대출이 가능하고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증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가는 건데 투자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시게 되면은 모르게이지 금액, 텍스, 인슈런스 그걸 빼서 렌털 금액이 그 프로퍼티마다 이 프로퍼티를 렌털로 놨을 때 얼마의 렌터가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렌탈이 3,700불에 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3,700불에서 뺀 금액, 익스펜스를 빼서 그 금액이 렌탈 인컴하고 이꼴이든지 더 남으면은 모기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라이트 펀드의 비싼 HOA가 아니고는 대부분이 90% 이상은 40% 다운을 하시면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지가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40%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된다. 일단 40%는 미니멈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다른 인컴을 안 보기 때문에 예상되는 임대 수익에서 지금 모기지나 텍스 인슈런스를 뺀 나머지가 이상이면은 대출이 남으면 나온다. 됩니다. 네.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이걸 자기가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한테 사신 고객분들에게는요. 저희들이 테넌트들 다 관리해 주시고요. 통장으로 다 렌트비 다 입금을 시켜드리고 특별히 만약에 잔디비가 되게 된다? 그러면 또 전문의를 고용을 해서 1년에 얼마, 눈을 치우게 된다? 그때마다 얼마 가격이 벌써 책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계셔도 여기에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뭐 렌트비 얼마 뭐 이렇게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듀플렉스 한 채 같으면 한 테넌트만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되니까 크게 힘들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3 패밀리, 5 패밀리 이상이 돼서 테넌트가 많을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상났다 그러면 가서 또 신경 써줘야 되니까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거 구매하시는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들도 또 따로 있기는 해요.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작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예를 들어서 한 20억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거면은 작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앤 선생님 같이 그렇게 그냥 그 담당하셨던 리얼터들이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게 관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테넌트에 대한 관리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테넌트라고 하는 게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끝난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테넌트를 찾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들어온다라든지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들어올 때도 저희가 이제 CEO라고 해서 이 타운 정부에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이유에서 사실 듀플렉스나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프로퍼티를 한국 분들이 투자자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건데 관리할 게 많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듀플렉스라고 하면은 다 렌트를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게 잔디 관리, 그리고 스노우 리무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테넌트가 직접 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어떤 플랜을 받으실지 제안을 해드리죠. 은퇴 이민을 가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연고가 없이 그렇게 좀 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조기 유학생으로 왔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러기 보고 됐다가 사시는 분들이 있고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학 그냥 대학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취업 비자 받아서 정착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다가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사줄게.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금액대가 한국에서 뭐 최소 40%라고 하더라도 뭐 7억, 8억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분들이 그 관심을 갖는데 아예 현장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투자 수익률만 보고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작년에 그 저지시티에 왜 그때 교수님 한 분 뵀었잖아요. 그러니까 분 같은 경우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아들이 지금 여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NIU인가 이쪽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아들이 이쪽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아예 그냥 부동산 투자를 미국에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저지시티 에어리어를 상당히 많이 돌아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익률도 좀 많이 보시면서 이제 봤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미국은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프로세스가. 미국의 경우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객분들께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로케이션을 꼭 먼저 찾으셔야죠. 그래서 어느 타운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로케이션을 어느 정도는 좀 선정하시기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로케이션에 전문적인 저희 같은 이제 에이전트들을 찾아셔야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에이전트비가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꼭 잘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에이전트를 찾았다라고 하면 요즘이야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인하는 매물들은 이제 훨씬 더 이게 정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매물을 또 고객이 원하는 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매물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매물을 원하시는지, 뭐 싱글하우스 갈 건지, 뭐 콘도로 갈 건지, 두플렉스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은지 뭐 신축을 갈 건지, 아니면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걸 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보내드리면 이제 거기에서 만약 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저희가 쇼잉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쇼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물건을 찾으시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오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류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서류가 이제 Contract of Sale이라고 그냥 스탠다드 폼이에요. 스탠다드 폼인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그래서 우리는 얼마에 사고 싶다라는 걸 일단 거기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클로징 데이트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내가 구매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모기지인지 아니면 캐시바이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몰기지를 하더라도 이게 다운 페이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셀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선택할 때 그런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스펙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인스펙션을 얼마나 까다롭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오퍼를 넣을 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인스펙션이 건물의 하자라는 뜻이죠. 건물의 하자 점검. 그렇죠. 예, 하자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를 이제 인스펙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퍼를 저희가 이니셜 오퍼를 일단 넣어드리면 대부분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카운터 오퍼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부분이 뭐 이제 가격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게 이제 사실 비딩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조건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런 거 뭐 수정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거를 또 고객하고 같이 협상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이제 양쪽에서 이제 바이어하고 셀러가 둘 다 그 Contract of Sale이라는 데에다가 서명을 하시거든요. Executed Contract이 그 바이어랑 셀러 변호사한테 양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터니 리뷰 프로세스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저희가 처음에 서명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폼이기 때문에 그 고객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거를 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따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그 라이더를 저희가 그 이제 상대쪽 그 셀러 변호사한테 이제 보내드려서 이제 그때 또 몇 가지를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나고 그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컨트랙이 완전 맺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10day 안에 그 중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 정도를 그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다 이제 지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일단은 그 금액을 클로징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통은 10%인데 뭐 요거보다 조금 낮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펙션은 어터니 리뷰가 끝나고 나서 보통 14일 정도
캘린더 데이로.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인스펙션이 되고 나면은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리포트를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뭔가 고칠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 협상이 들어갔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몰기지 쪽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몰기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프레이저 한번 나오셔서 집에 대한 감정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근데 이때는 굳이 바이어가 안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프레이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기지 측에서 이제 다시 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클로징 때까지는 바이어는 별로 신경 쓰실 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 날짜가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몰기지단에서 뭐 그런 이제 감정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집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를 정하는 거에 대한 걸 하시면, 변호사 측에서는 그 등기 관련된 거, 뭐 이 집에 어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뭐 린이 걸린 게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클린 타이틀이라는 거니까 타이틀이 아마 등기로 집문서로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린 타이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이제 클로징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제 바이어는 그냥 이제 나머지 잔금 처리하는 거에 대한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클로징 날짜에는 보통 이제 그 날이나 아니면은 그 전날 파이널 워크스루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짐도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혹시라도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의 어떤 뭐 일단은 그때 문제가 났던 거 만약 고쳐준다고 했으면 잘 고쳐졌는지, 그리고 뭐 그때는 못 봤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있었는지, 막 짐을 다 빼고 났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 파이널 이제 워크스루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 하고 나서 그냥 보통은 당일날 하세요. 클로징 당일날 오전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바이어 어터니의 오피스로 이제 가시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클로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또 그 바이어 변호사랑 그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그러니까 대리인, 법적 대리인 그 하이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바이어만 그 바이어 변호사만 계셔도 클로징이 가능합니다. 그 한국 투자자분들은 한국 부동산에서 그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를 생각해서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했을 때 내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금 애티튜드가, 그러니까 태도가 별로 좋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미국은 랜드오너, 그러니까 소유자가, 셀러가 이런 매매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어 에이전트는 입장에서 그것을 진행해 줄 뿐이지 수수료를 받는 대상이 아닌데, 한국 투자자들은 마치 그거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을 좀 봤고요. 그렇죠. 미국의 주마다 어떤 데들은 이제 그 한국같이 등기가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공증으로 권리를 가늠하는 데가 있어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 중에는 그 아까 타이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면은 근저당, 저당들을 당일날 지우는 내용, 소유권에 넘어갔을 때 다 지워야 되는 걸 타이틀을 정리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세입자를 구해서 앉혀야 된다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LA 쪽 같으면 이제 뭐 테넌트가 내고요. 여기 뉴저지 쪽은 테넌트가 내고 LA 쪽은 랜로드가 냅니다. 집주인이 LA는 제가 헷갈렸어요. 집주인이 LA 쪽은 집주인이 내고요. 예, 여기 뉴저지 쪽은 테넌트가 내는데, 또 그것도 어떨 때 이 매물이 빨리 겨울이라서 빨리 나가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때는 뉴저지도 랜로드가 내가 한 달에 있는 리얼터 피를 내겠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리얼터 피는 한 달이고요. 3,000불이다. 그리고 리얼터 커미션은 3,000불이 됩니다. 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런 그 투자자들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나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테넌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그 테넌트가 이제 나가는 기간이 되면 나가기 보통 한 2달 전에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나가기 2달 전에는 이게 이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무브 아웃을 할 건지, 이제 그게 일단 결정이, 보통 렌트를 한두 달 남겨두고 나서는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랜로드께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럼 저희가 그때 마켓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넌트를 찾습니다라고 올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멀티 리스팅 시스템이라는 거, MLS 시스템에다 올리는 거고요.
그거는 에이전트만이 올릴 수 있어요. 등록돼 있는 에이전트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식으로 치면 아마 뭐 직방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앱에도 기본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요. MLS라는 시스템에 올리면. 그리고 나서 엔 선생님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으로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커뮤니티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가 별도로 좀 이제 비용을 따로 들이면서 이제 올려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테너트 찾아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이제 랜로드 집주인께서 만약에 한국 돈을 좀 원한다. 그럼 사실 저희가 리걸리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또 랜로드를 위해서 그렇죠. 한국 웹사이트에 또 올려서 그렇죠. 한국 뭐 탤런트를 또 구하기도 합니다.